부동산 다른 재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별한 성질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일반 시장과 구분이 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바로 2번.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 벌써 재생산을 말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부 연계 중에서 그렇죠. 영속성이죠. 영속성. 자, 영원히 자연의 선물, 토지는 영원히 가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 다시 재생산, 없어지고 재생산, 소모되고 재생산, 감모되고 재생산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재생산이 안 됩니다. 부정성은 생산이 안 됩니다. 영속성은 재생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재생산이 안 됩니다 하는 영속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X. 자, 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 3번 답.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 간접 토지 이용 규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X. 금융 지원은 간접이지, 간접. 자, 직접이라는 것은 직접 시장에서 수요, 공급자가 정부가 되는 것이 직접 개입인데, 금융 정책은 당연 국민들에게 수요 공급 간접적 지원 정책이니까 직접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XX.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한다. 자, 이 지문은 단순한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고 죄송합니다. 좀 대체재인, 자, 대체재 관계를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그랬죠. 대체 관계, 보완 관계. 주로 우리 시험 용도는 대체 관계가 주로 나옵니다. 대체 관계 있는 오피스텔을 더 사게 되죠. 아파트 안 사고 오피스텔 산다. 대체 대신.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하죠. 상승. 하락한다. 틀렸습니다. 자, 4번 가로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대체로 이런 유형은 A, B 두 개 가로 놓고 나면 나머지 C, D는 확인 검증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맞출 수 있는 문제이죠. 자,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의 토지 사용 수익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깨끗한 땅, 이걸 뭐란다? 나지, 획지, 필지 중에서 나지겠죠. 1, 2, 3번 일단 후보. 1번도 나아지고 2번도 나아지고 3번도 나아지고. 자, 셋 중에서 다시피 주상공 등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이건 택지죠. 택지. 집질택, 택지. 2번, 3번 둘 중에서 택지. 그 다음에 C. 용도지역 상환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용도지역 상환 대분류 후보지죠. 그래서 C. 3번 답. 그 다음에 D. 확인.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지역 내 소분류, 세분류 이행질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건 우리 공법 문제입니다. 공법 공부하시고 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공법 문제. 우리 학교론에서 공법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적이 보통 한두 문제 나오거나 한 문제는 많이 나오셨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특이할 때는 5문제 지문이 반틈 걸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공법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일단 지금 학교론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6번 부동산 개발 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마케팅. 자, MKT 마케팅. 틀린 것은 바로 3번.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 유형은 동일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마케팅하면 안 되죠.
주거용 다르고 상가 다르고 뭐 토지 다르고 다 달라야죠. 그래서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하는 말도 틀렸고 마케팅 활동 유형은 동일하다. X. 상식적으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7번 주택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 유형에 틀린 것은 우리 이 공동주택이나 또는 단독주택 한쪽 시리즈를 알면 되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공동주택을 보면 아, 연, 세, 기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단독주택하는 용어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런 것이 단독주택이었죠. 우리 다중 지난 28회 시험 나왔었습니다. 3자가 많다 이랬죠. 3자가 많다. 다가구는 세 식구 다가구 한 동에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랬고 이건 필요 없고 아파트는 5층, 5개층 이상 이랬죠. 연립주택 660 초과, 다세대주택 660 이내,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그다음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 300세대 미만 세 가지만 있다 이렇게 그렇게만 하셔도 이게 거의 다 이런 관련 문제가 간혹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출제했는데 해결이 주로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8번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 틀렸습니다. 주택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해야죠. 자, 이게 바로 이런 거죠. 내 돈 1억, 2억 빌리가 3억짜리 아파트 샀습니다. 그러면 2억을 빌릴 때 은행에서 모기지, 론, 은행, 모기지, 저당권 설정, 채권, 대출입니다. 이렇게 모기지 론을 이거 10년, 15년, 20년, 30년 주택금융서 같으면 그건 장기채를 장기간 가 있으면 유동화가 안 되니까 이걸 다시 모기지를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2차 자본시장. 그래서 채권, 장기 채권을 현금화, 유동화 증가하면 돈이 무궁무진하게 이론상 이 금융기관은 무한정 자금이 생긴다. 그래서 유동성이 엄청 증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9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5번 틀렸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이 아니고 초과 수요죠. 자 수요 공급에서 균형가격 아래에 월세가 만약에 시장 방한계 원룸이 30만 원씩인데 저소득자 임차인을 돕고자 20만 원 이상 임대하지 말아라고 통제했다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여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하면 틀렸죠. 자, 10번. 자, 10번 넘기시고요. 10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건물과 부지, 부정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다. 건물하고 부지하고 또는 밖에 보이는 물건, 유형, 물리적 이건 경제적 관리보다는 법경기 중에서 기술적 관리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의 사업 시행자의 위험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낮추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대출기관의 시행사에 대한 신용 위험 낮추기. 자 4번이 틀렸죠. 대출 심사 조건을 완화하면 위험이 커지잖아요. 리스크를 낮춰야 되는데 위험이 커지는 거니까 틀렸죠.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 이건 커지버리. 4번은 커지니까 틀렸습니다. 자, 1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할 수 없는 리스크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자, 5번. 시행사, 시공사가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은 자기가 공사 잘하면 이런 것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 2, 3, 4 예를 들어서 2번 같으면 그 시적 시장 환경 이건 그 시행 시공사 자기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관리 불능이죠. 다른 것은 그래서 답이 아니다. 자, 13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4번.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한 토지를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거지, 환지라는 것은 파는 게 아니죠.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재배분, 저 땅 주고 이 땅 받고, 이 땅 받고 저 땅 주고 하는 거죠. 재배분. 틀렸다. 자, 14번. 다음 부동산 경기 사국면에 대한 특징 나타내는 표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맞는 것. 자, A는 자, 회복, 상향, 후퇴, 하향기.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습니다. 봄, 회복. A 주도시 아니다. 상승기니까 봄, 여름, 회복, 상승기니까 매도자. 상승기는 A는 누구 주도시해야 된다. 상승기는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가 적습니다. 시장에 매도자가 귀빈이 되죠. 매도자 한 사람당 매수자 여러 명 여기서 있으니까 매도자이지. A는 매도자 중심이고, 그 다음 B. 자, 어디라도 A 두 군데 있네요. 두 군데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 B. 건축 허가 신축 건수가 증가하지. 회복기는 증가하겠지. 증가. 그 다음에 C. 자, C. 자, C는 건축가 신축 후퇴기 속에 공실률도 있네. 공실. 회복기 공실률은 감소하는 거지. 당연하죠. 상식적으로는 그대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D. 자, D. 후퇴 하락기. 이거는 하락기, 하락기. 하락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에서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가 적으므로 매수자 중심 시장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흐름대로 가시면 됩니다. 암기할 거는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학교는 암기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X. 자, 2번.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랬지. 자, 똑같은 땅에 건물이 점점 상승해서 123층으로 높아지면 토지 단위 면적당, 땅은 밑에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쓰면 여기가 분모지, 분모. 토지 단위 면적당 분자가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토지 단위 면적당 자본의 돈 투입이 많아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섬유산업 입지 개수 높은 순서로 나열된 것은 섬유산업. 자, 섬유산업을 물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A 도시, B 도시, C 도시, A, B, C 도시별로 가장 큰 숫자 전체 산업 2,000분의 그 다음에 섬유산업 가장 큰 숫자 1,000이죠. 1,000. 2,000분의 1,000. 그 다음 A 도시 가장 큰 숫자 400이죠. 400. 그 다음에 A 도시 섬유 250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큰 거 집어넣고 그 다음 섬유산업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B도 같습니다. 똑같이. C도 같겠죠. 그 다음 B 도시 제일 큰 숫자 합치면 500이죠. 500 분의 B의 섬유 250인. 그 다음에 C 마찬가지 제일 큰 숫자 C 토탈 1100 섬유 C도시 섬유 500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분모가 다 같기 때문에 상대적 크기를 비교했으니까 소용없고 분모 엄마는 다 같아. 자식들만 비교해보자. 분자만. 그럼 여기 바이니까 요거는 0.5죠. 0.5보다 크지 0.5보다 적지. 그래서 순수대로 A, B, C 순수다. 그래서 전부 다 계산하려면 한참 걸리지만 상대적 비교이니까 상대적 비교 대상인 분자 크기만 비교하면 빨리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제시된 조건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미집 이론에 의한 AB 부동산 모형 형태는 뭐냐? 우리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렴형, 발산형, 반복형 이렇게. 세상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댔죠? 세 가지 중심.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A 부동산은 수요 가격 탄력성이 1.1이고 공급 가격 탄력성이 0.9다. 누가 더 탄력적이다? 수요가 누워 있고 공급이 서 있는. 그럼 이건 수요 증가, 가격 증가, 초과 공급, 가격 폭락, 초과 수요, 결국 수렴한다. 만약 수요 곡선이 비탄력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이지, 발산. 가격 폭등, 초과 공급, 가격 폭락, 초과 수요, 발산해, 발산. 발산해 푼다.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인 A는 수렴, 그 다음 공급이 탄력적인 B는 발산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수탄수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수요 곡선이 당연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 일반적 부동산 경향입니다. 그래서 안정, 수렴.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 공급 탄력적이면 발산할 수밖에 없다. 자, 18번. 다음 부동산 수요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 한다. 자, 수요 곡선 이동. 이동은 총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수요 이동이고 또 완전 수익선, 완전 비탄력, 수평선, 완전 탄력, 직강상선, 단위 탄력, 서 있으면 비탄력, 누워 있으면 탄력적, 회전 이동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탄력성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곡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출제한 의도는 우측 이동, 좌측 이동한 이걸 2번 이걸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 수요 변화라 하죠.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그래서 양자가 들어가서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제자 의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동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요. 조금. 자, 19번. 어느 부동산 가격이 5% 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가격 탄력성이 뭐냐? 자, 5%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은 7% 증가했습니다. 싸면 더 많이 사죠. 이 탄력성이 얼마냐? 부모 5마디 할 때 자녀 7마디 하면 부모 1마디 할 때 평균 1.4마디 한 거죠. 그래서 1보다 큰 탄력적 4번 답. 20번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유형의 뭐 시험 나올 가능성은 없고 완전히 이거는 흔히 한 말로 생노가다인데 별 의미 없습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이윤 얼마냐 이거 찾는 건데 상관없다. 자, 21번.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틀렸습니다.
봄, 가을 반복적으로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추세 변동 요인에 의한다. 이거 봄, 가을 반복 거래 건수가 증가한다. 이거 뭐지 이게? 반복되는 것은 계절적 변동이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변동하는 것. 이건 계절 변동, 계절 변동. 그렇지 않고 1년 단위, 12달 단위로 매년 12월 건축경과 둔화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것도 계절 변동이죠. 계절 변동. 그죠? 계절 변동. 자, 22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틀립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 그걸 고치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의뢰일 기준이다가 아니고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자, 한대로 이 가격조사 완료일이 우리 편지 공시가 전국토 할 때는 전국토 약 한 50만 필지를 약 한 9월경부터 감정평가사들이 12월 31일 가격조사 완료, 그리고 1월 1일 공시 기준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가격조사 완료, 가격조사. 이게 현장조사 완료를 해도 틀립니다. 가격조사 완료를 해야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필드에서. 23번. 주택, 여가 가정 이론과 주거 분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상향여가는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했던 옛날 기존 중고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침입, 전이, 계승, 전환되는 것이다. 이거는 상향여가 아니고 그렇죠. 하향여가이죠. 틀렸습니다. 자, 24번.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 페이지 3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한다 이랬었는데, 자 봅시다. 제가 기대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고 또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예상 평균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했네. 요구 수익률. 이 요구 수익률이 더 크대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뜻이니까 낮으면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바로 얘가 10%고 기대 수익률이 8%라면 기대 수익률이 9%, 10% 상승한다. 이게 답이라. 우리 가격이 싸면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락한다. X. 상승한다. 자, 25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는 순현가 내부 수익률 회계적 익률법이 틀렸죠. 자, 희죽 허허. 회계적 익률법, 회수기한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나는 좀 더 비과학적 방법에 속하지 하고 희죽하고 웃고 있습니다. 자, 26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MBB는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아니고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이래죠. 자, 우리 과거에 MBS를 발행해서 모기지 풀, 담보부 정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유입하는 전 세계 금융개방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죠. 자, 모기지 은행이 모기지 풀 3천억 요 놈을 모기지 담보를 잡고 대출하는 그게 모기지 풀 백어드 본드이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 소유권은 발행기간이 그대로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기간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자, 27번. 자, 27번. 화폐 시간가치 계산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연금 미래 개수의 역수는, 자, 연미. 제가 둘째 딸. 연금을 알고 미래가치 모를 때 이렇게 구한다 했습니다. 요 역수는 반대죠. 이렇게. 미래가치를 알고 연금을 모르는 현금 흐름 구조가 반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잘 하시면 된다 했죠. 자, 캐시플로우. 자, 연금 미래개수는 잘 아다시피 초시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시점 100만, 100만, 100만 균등한 현금 흐름을 보고 연금이다 이랬습니다. 요놈의 미래가치 얼마냐? 우리 이자율 10%라 했을 때는 이때는 수학에서는 똑같은 거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연금 미래개수, 연금 미래개수가 3.31, 그래서 331만 원 이렇게 바로 나온다 했죠. 근데 그 역수는 반대로 3년 후에 331만 원 미래 가치는 아는데 연금 이걸 모르겠다. 반대로 구하자. 그럼 이거 곱해서 이렇게 나오듯이 이 나누기 하면 되죠. 331만에다가 나누기 3.31 하면 100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역수. 그래서 연미의 역수는 미연이다. 본명은 미연이고 얘를 보고 감채, 기금하고 연금하고 같은 말이고 감채는 미래가치니까 감채 긴계수라 한다. 그렇죠? 감채 긴계수. 그래서 틀렸습니다. 저당상수가 아니고 저당상수는 제가 셋째 아들을 했는데요.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 둘째 딸의 역수는 셋째 딸 이렇게 와야지. 자, 28번. 28번은 그 점 5번째가 연간 부채 상환액이 아니고 그 연간 임대료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그 수정표에 제가 다 놨는데 임대료 500원이 아니라 5,000원 수정이 덜 됐네요. 자, 5,000원 이 단가가 곱하기 그 다음에 수량 1,800 중에서 80%만 임대 돈 받고 임대한 겁니다. 그래서 0.8. 자, 흔히 우리 요게 P 단가고 요게 바로 수량입니다. 요렇게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 나오죠. 우리 가유순 셋세 아시죠? 가유순 셋세 첫 번째 계산인 가능 총소득이고 그다음 여기다가 유효 영업 경비율이 평균 공실률이 10%니까 1 빼기 공실률 10% 빼고 나면 90%가 곱하면 요게 유효 총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 경비율이 유효 총소득의 50%니까 1 빼기 50% 하면 남아있는 바로 0.5, 50%. 요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순영소득 답이다.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계산기를 들고 5 곱하기 18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5 답이다. 흐름 분석만 넣어놓고 계산기를 빠른 속도로 두드리면 됩니다. 처음에는 두들겨 패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말 잘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자, 29번. ABC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얼마냐? 단 호황불황 확률이 각각 50%다. 우리 50% 별명 누구죠? 컨버스라는 사나이가 별명이 반반입니다. 반반. 50%. 그럼 이분이 오시면 빨리 계산할 수 있죠. 바로 이게 순서대로 타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빨리 계산합시다 이랬습니다. 자, 저게 호황이 50%고 불황이 50%니까 A 부동산 기대 수익률은 6 더하기 4 나누기 2 이러면 되죠. 바로. 그죠? 반반이 50%니까. 그럼 10% 아닙니까? 10%의 반은 5%지 뭐. 마찬가지로 B도 8% 4% 합치면 12%죠. 12%의 반은 6%이지. 그 다음에 C
10% 2% 합치면 12%인데 반은 6%지. 그럼 이렇게 금방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20%, 30%, 50%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시험 칠 때는 여기 20%, 30%, 5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앞에다가 이 점만 찍어가지고 바로 꼽히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점 찍었다 이 말은 0.2를 점만 찍으면 됩니다. 계산기도 그렇고. 0.2 이렇게 합니다. 빨리 하실 분들은.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사 간편서 공부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속도가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공인중개사도 0.2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거는 써나면 안 하고. 0.2 같으면 바로 그냥 곱해보면 되지. 자, 5%에 0.2는 얼마다? 2, 50. 1이지. 그 다음 3, 6, 18. 1.6 맞습니까? 5, 6, 30. 3. 그 요거 합치면 되지. 몇 프로다? 3, 6, 18. 그렇지. 이상이 답이 안 나온다. 그 계산형은 분명히 이렇게 푸는 건데 하고 프로가 밑에 답이 없으면 잘못 푼 겁니다. 금방 피드백 확인됩니다. 그래서 5.8이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만 초로 따지면 아시는 분은 이미 숙달된 분은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 거기다 줄 쭉 끊고 바로 카운트 들어가기 때문에 뭐 20, 30초 안에 한 20초 만에 다 풀 수 있습니다. 20초 안에 20초 채 안 걸립니다. 자, 30번 제시된 내용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공식으로 암기하면 하루 종일 한번 풀어야 될 겁니다. 바로 자, T자 넣으면 된다 그랬죠? 자, T. 제일 큰 돈 얼마죠? 자산. 자본 얼마다? 부채는 당연 3억이겠죠. 오른쪽 왼쪽 같습니다. 복식이에. 그래서 그대로 원본 3개 넣었고 그 다음에 과실만 3개 넣으면 다 답이 보이는 거지. 자, 과실 순영업소득이 얼마다? 8천.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4천. 8천 벌어가지고 부채 서비스 4천 빼고 나면 4천이 요게 세금 내기 전 수익이 아닙니까? 우리 가위순 세할 때.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 3개, 과실 3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돼요. 자, 종합할인율 10%다. 자, 종합할인율은 8억 분의 8천 10%. 이게 종합할인율 맞지, 이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하는 거. 종합할인율 맞습니다. 10%. 그 다음에 저당 비율은 요 저당 8억짜리 저당 잡고 3억을 빌려준 거니까 LTV 제가 loan to value 3억 나누기 8억 하면 되죠. 자, 계산기 3 나누기 8 37.5%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회수기간 회수기간은 요놈 뒤집으면 되죠. 8억 투자했는데 1년에 8천씩 회수하면 10년 걸린다. 이거 아닙니까? 8억 나누기 8천 맞네. 그 다음 지분 환원율. 자, 지분은 이거죠. 지금 오른쪽 돈 이게 지분이다. 지분 요거 세전 수익률이 지분 환원율 아이가? 그럼 8%. 이 8%인데 몇 프로 돼 있다? 7% 틀렸다. 그래서 4번 답. 부채 감당률 이다. 순영업 소득 8천으로 부채 서비스 원리금 4천 더블 2번 갚을 수 있다. 맞네. 자, 이 문제를 연습할 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을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내 생각 속도로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한 30초 만에 다 풀립니다. 공식으로 외워가서 한 3분, 5분 풀 걸, 10분 풀 걸 30초 안에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31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틀린 건 4개. 자, 1번 어디가 틀렸느냐?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불이익은 동일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원금 균등 상환이 훨씬 많죠.
원금균등이 초기에 많이 갚는 방법. 그 다음 2번 변동이자, 고정이자 갖고 향후 금리 상승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보다 유리하다. 제가 차입자는 변동금리를 좋아합니까? 고정금리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고정금리 선호. 변동금리는 은행이 안아야 할 리스크 두 가지, 중요한 위험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걸 떠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차입자의 채무 불행 위험이 높아진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 집값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무 불행 위험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죠. 틀렸어. 그 다음에 4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증가가 쏙쏙 빠르다. 이렇게 해야죠. 차입자 대출자를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32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이거 리처가 한다. 리처. 이놈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작년부터 시험이 시험 시행일 직전일까지 바뀐 법령이 출제되므로 원래 10월 27일까지 바뀌는 것을 확인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작년은 처음이니까 직전 바뀐 걸 거의 출제를 안 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이제 서서히 더 많이 출제할 예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구조조정 리처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해야 됩니다. 없다. 틀렸죠. 자, 우리 구조조정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IMF 금융위기 때 상당히 힘들었죠. 구조조정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힘든 시절에 기업 구조조정할 때요. 그럼 구조조정 부동산을 사주면 정부에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당연히 줍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발전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33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거 4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 요구 수익률을 지 맘대로 하향 상향 조정하면 안 돼요. 요구 수익률은 제가 늘상 얘기하던 이게 있었죠. 저위험이면 고수익이다, 저수익이다. 저수익 나오는 것이 요게 정상이고, 고위험일 때는 고수익률 나오는 것이 정상이죠. 고위험이고 저위험이고 고수익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이렇게 조정상을 거치면 이게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고위험은 고요구 수익률, 저위험은 저요구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작정 하향, 무작정 상향 이렇게 하면 땡땡 틀립니다. 자, 34번 감정평가 절차상 지역분석과 계열분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3번 지역분석에서는 계열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땡 틀렸죠. 둘 중에서 누가 먼저 분석한다? 그렇죠. 선 지역분석, 이 투자보고 당신 어느 동네 사냐, 누구 집 아냐 이렇게 묻고, 특정 부동산이 땅이 300평이라는 때 300평 땅이 어느 시장 지역에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느 땅이냐 개별 분석 이렇게 들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이론이나 실무나. 그래서 항상 선시장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 감정평가론뿐만 아니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찍으세요. 2번 틀렸습니다.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둘러싼 외부 환경 균형 맞다. 이건 우리 실제 사례로 출제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출제됐죠. 서민 주거 지역에 고급 빌라를 건축 공급하여 건축비를 회수 못하였다. 이렇게 출제했는데 그건 시장에 부족하죠. 시장에.
시장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적합의 원칙이지 균형의 원칙이 아닙니다. 균형의 원칙은 자기 자신 문제고 자기 자신 미네랄 구성, 두뇌 작동 안 시켜서 공부를 너무 덜 해가지고 불균형에 의해서 기능 강화되거나 이런 거 자기 자신 문제가 균형의 원칙이고 이건 적합의 원칙은 시장에 적합하느냐 마켓에 적합하냐 부족하냐 이거 따지고 시장에 부족하면 경제적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다. 자, 36번. 표준이 공시가 이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신청할 수 없다. 자, 우리 이신청은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땅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는 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37번. 시산 가격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틀린 거 4개. 1번.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 같은 가격,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조정 자격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3방식 할 때 아시죠? 수익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전부 다 시장 가격이 다르죠? 시장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시장 가격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된 시산 가격을 산술 평균한다. X. 산술 평균이 아니고 가중 평균이죠. 가중 평균. 그 다음에 4번. 세 가지 평가 방법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을 대상 부동산 최종 가격이다. 아닙니다. 이는 시산, 모의고사 성적, 시산 가격이다. 그 다음 5번. 시산 가격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등 이는 사례 자료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사례 자료. 자, 이게 지금 저 밖에 소리 녹화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38번. 대출 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 평가 시 자산 가치와 현금 수지 기준으로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경우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산 가치 기준, 현금 수지 기준. 자, 자산 기준 한번 보시면 자산이 20억짜리인데 20억. 20억에 몇 프로? 대부 비율이 60%니까 0.6 하면 부채 금액이 2, 6, 12, 12억 이렇게 자산 가치 기준은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수지 기준. 자, 현금 수지 기준은 얼마냐? 순영업 소득이 1억 2천이고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하면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몇 배 감당하느냐? 이게 부채 감당률을 했죠. 자, 부채 감당률이 얼마 나왔습니까? 1.5다. 1.5. 그럼 요 부채 서비스 금액이 나오겠지, 이게. 그럼 요거 나오면 부채 서비스 금액이라는 것은 내가 부채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한 거지. 자, 저당 상수는 0.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항상
분자, 분모, 결과치 요 세 개 중에서 이걸 구하라 하면 그대로 구할 수 있고, 이걸 구하라 하면 요거 곱하면 되고, 요걸 구하라 하면 1.2에서 1.5로 나눠 이렇게 바로 나오지 이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2는 얼마다? 3 이렇게 다 합니다. 여기서 이게 얼마냐 이래 물으면 일로 가서 곱해버리면 되지. 곱해버리면 6 이렇게 나올 테고, 여기 얼마냐 이래 물으면 6 나누기 3 하면 이렇게 바로 나쁜다. 2 그렇죠? 이렇게. 이게 얼마냐 물으면 6 나누기 2 하면 3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 셋 중에서 뭘 구하라 해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놈은 계산기 들고 1.2 나누기 1.5, 12 나누기 15 하면 0.8, 8억. 8억에 10%가 0.8이지. 그래서 바로 답은 5번입니까? 5번. 자, 그 다음에 39번. 감정평가 규칙, 감칙 규정의 다음 내용 중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임료라고 하는 이 말은 시장가치로 다 바뀌었어요. 시장가치.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밸류, 시장가치. 그 다음에 니은은 맞고, 니은, 뒤끝, 니을은 맞고, 미음. 건물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다가 아니고 건물, 건축 원가법 원칙이죠. 원가법 틀렸습니다. 자, 그럼 40번.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가 방식은 비용 3번이죠. 그 다음 비교 방식은 시장성 원리에 따라서 가격 구하는 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는 당연히 수익 환원법이 가격 구하는 것이고, 임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다. 기업의 부동산은 가령해서 롯데 마트의 토지 건물 부동산 평가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상품이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번 것은 다 빼내버리고 수익을 분석해서 나머지 토지 건물이 번 것 요걸 환원해서 구하는 것이 수익 분석법이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만히 지금 뭐 공사한다고 지금 울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